39페이지 네모 2번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 파트에서는 보통 12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나와요. 예, 계속 지금 거듭 2문제 나오다 가끔씩 1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다른 건 하실 거 없고 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제가 그 넘어간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네, 40페이지. 너무 시험 위주로 해서 좀 그런가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학자는 합격하고 나셔서 되시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건 아니니까 일단 시험 합격이 급하니까, 그죠? 네. 양가로 3번입니다. 지목 설정 원칙 찾으셨나요? 네. 그 중에서도 시험은 동그라미 2번, 3번, 4번만 나옵니다. 2번, 3번, 4번만. 아까 지목 설정 원칙 중에서 2번, 3번, 4번. 왜 100% 범정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2번, 3번, 4번만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2번이 뭐냐면 1필 1목 원칙.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반드시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한 필지가 절대로 지목이 2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내용 보시면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목이라는 게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한 필지가 2개 이상 용도로 사용되면 그 중에서, 왜냐하면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니까 그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주된 용도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지목 추종 따른다 이 말이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옆에다가 화살표 딱 하셔가지고 주된 용도라는 딱 4글자만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용도.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4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더라도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 토지의 용도는 일시 변경하더라도 지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해요. 그러면 지목이, 조금 이따 배우십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겨울철이 돼서 농사를 안 해요. 거기다가 물건을 그럼 쌓아둡니다. 그럼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역시 조금 이따 배워요. 실외에 물건을 그냥 쌓아두면 그게 잡종지, 고물상 있잖아요. 네, 잡종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봄 되면 다시 농사할 거예요. 굳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또는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네, 거기 있는 내용.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양가로 4번 이제 지목의 구분,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지목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반드시 여기서 냅니다. 그 다음 2문제가 나온다 하면 아까 여기서 한 문제 내고, 아까 지목 설정 원칙에서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주로 지목 구분, 여기서 주로 2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문제를 냈죠. 양가로 4번 지목 구분에서. 현재 우리 지목은요, 우리나라 이제 법 규정에 따른 지목은 총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 28.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총 28번까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먼저 1번 전 봅니다. 전.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다가 줄을 딱 꺼놓으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네, 줄을 꺼놓으시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거기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거 포인트 못 잡으시는 분은 또 곡물, 원예작물 이런 거 막 줄 거고 외우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전혀 예시일 뿐입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딱 줄 건 그 부분만 딱 보자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지목을 뭐로 설정하는 겁니까? 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답이랑 동그라미 2번 답이랑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답.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 부분 줄을 꺼놓으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그 부분 줄 딱 꺼놓으시고, 역시 벼연 미나리 왕골,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전혀 등이라고 나오잖아요. 등이라고 나오면 그건 법에서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옆에 보시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나오죠? 줄 꺼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과 답의 공통점은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라는 점은 공통점.
그다음 차이점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네, 됐습니다. 자, 밑에 네모 박스에 뭐 참고 학습 나와 있는데 참고도 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힘 빼지 마세요. 이런 설레들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로지 100% 법령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 지적법 파트는요. 판례도 안 나와요. 예. 여기 뭐 보시면 뭐 지적해서 13507 뭐 위에는 2680 다시 뭐 글도 작아서 299 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등기 이 지적 설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절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 과수원입니다.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입니다. 역시 예시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밑에 바로 옆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줄 거놓으세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 과수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과, 배, 밤, 뭐처럼 과실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히는 과실수. 그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따라서 집 앞마당에다 사과나무 2그루 심었다고 과수원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그 다음 성격도 급하시라 맨 마지막 줄.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대로. 반드시 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자, 따라서 만약에요 과수원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자, X라는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게 집이에요. 네. 집을 지었어요. 지금 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하래요? 대로 하래요. 근데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를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할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토지 이동 파트 가면 분할 가면 배우십니다. 우리 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임의적 분할이거든요. 임의적 분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유자가 분할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딱 의무적 분할 대상이 있어요. 원칙은 다 임의적 분할인데 그래서 분할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데 하나는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게 이거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한 필지 중에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때는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분할 의무가 있다는. 왜? 지금 법 규정 아까 보셨잖아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래요? 대. 그러니까 얘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아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있잖아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중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얘는 그냥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래요. 그럼 지목을 대로 해야 되니까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목을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할하여야 한다. 분할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역시 또 분할 가면 또 배우십니다. 그때 자세히 또 보실 거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목장용지. 자, 기억 보시면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옆에 이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줄 거 넣으세요. 초지를 조성한 토지. 특히 조성이란 말은 인위적이다라는, 자연적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초지 풀밭은요 그냥 잘 자라납니다. 풀은. 그래서 저는 농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 제가 해보니까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은 그냥 잘 자라나요. 그럼 초지를 조성한 토지의 의미 아시겠죠? 조성 인위적이다 이 말. 그래야 목장용지.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축산법 2조 1회에 따른 가축.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축산법 2조 1회 가축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축도 거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니은의 오른쪽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줄 거 넣으세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그러면 목장용지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고요. 풀밭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 그 다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도 목장용지. 되셨죠? 그 다음 역시 디귿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역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43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그 원야 이 두 글자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표지죠. 원야라고 하는 게 뭐냐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미개발 토지를 의미합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을 임야로 설정합니다. 그 임야에 보시면 이제 예시 나오죠. 뭐 수림지, 나무숲 이야기, 개발되지 않은 나무숲 이야기하는 거, 중림지, 대나무숲 이야기하는 거고, 뭐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그죠? 특히 여러분들 줄 꺼놓으셔야 될 게 습지, 황무지.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습지, 황무지. 시험에 이렇게 출제합니다. 습지는 지목을 유지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유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연못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습지는 유지로 지목 설정한다. 그럴싸하잖아요. 속기 쉽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유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 유지, 지목을 유지로 설정하려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지목이 유지인 거예요. 그럼 습지 얘는 뭐냐? 그냥 왜 밟으면 질퍽질퍽한 땅이죠. 그거 이야기하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습지 지목을 뭐로 설정합니까? 임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황무지 나와요. 황무지 역시 중요합니다. 시험에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그럴싸하거든 또. 잡종지로 한다. 아니에요. 역시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황무지 지목을 뭐로 합니까? 임야로 한다. 자 됐고요. 네모 박스 보실 필요 없고 6번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세 글자.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지목은 광천지입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광천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다만 이하 다 줄 꺼놓으세요.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즉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 아니다라는. 항상 시험은 법규정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광천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끔씩 오버를 해서 모의고사나 뭐 문제집에 보면 이걸 가지고 오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냐? 절대 본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관이 수도용지에 묻혀 있으면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수도용지입니다. 근데 이동하는 관들 보면 주로 도로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럼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도로입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냐?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럼 광천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단어 뭐가 나와야 돼요? 용출구. 됐어요. 7번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자,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그 부분. 핵심 표지죠. 소금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그러면 염전이다. 그럼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염전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역시 염전 아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면 염전이고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염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일제염이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을 가둬서 햇볕에 말려요. 그건 이제 천일제염이라고 합니다. 햇볕에 말려서 소금을 채취한다. 그러면 천일제염. 그렇지 않고 공장시설 들어오면 얘는 염전에서 제외. 되셨죠? 예. 그다음 8번 대입니다. 대. 기억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주거 사무실 점포 줄 꺼놓으세요. 주거 사무실 점포에다가 줄을 딱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일반적인 건축물이라고 적어두세요. 주거 사무실 점포 하면 일반적 건축물 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건물 다죠. 그죠? 주거 사무실 점포.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는 겁니까? 대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니은 보세요. 대, 니은.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줄 꺼놓으세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 꺼놓으세요. 아직 일반적인 건축물은 없지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중에 집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역시 뭐로 설정한다는 겁니까? 대로 설정한다. 됐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44페이지 공장용지입니다. 9번 공장용지. 자, 기억 보시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그 부분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뭡니까? 공장용지. 그 다음 니은 보시면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줄 꺼놓으세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직 공장은 없어요. 공장이 있으면 당연히 공장용지고, 아직 공장은 없지만 나중에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역시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공장용지. 아까 8대랑 똑같은 논리다, 그죠?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대, 나중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중에 집질 땅이다. 역시 대. 그럼 공장도 마찬가지로 공장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용지. 아직 공장 시설은 없지만 나중에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에요. 공장 시설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역시 공장용지. 되셨죠? 그 다음 D급 보시면 기역, 니은, 토지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자 줄을 좀 꺼놓으세요.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도 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역시 공장용지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왜 우리 공장 보면 근로자들 다치면 치료해 주려고 보건실, 양호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공장용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10번으로 갑니다.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 줄 꺼놓으세요. 교사. 학교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교사. 그 다음 이에 접속된 이제 체육장 줄 꺼놓으시고요. 학교 운동장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등 부속시설물 역시 줄 꺼놓으세요. 부속시설물. 왜 학교에 보시면 급식소, 강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그 전체를 전부 다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학교용지로 지목 설정한다. 네모 박스 하나 보실 거 없고요. 그 다음 11번 주차장. 자,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자, 그 부분.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래야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차장이요, 조금 어렵고, 올해 시험에는 주차장이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요.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자, 가령 X라는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식당이에요. 점포다 이 말이죠. 식당은 물론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맛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지.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줄 서서 식당에 보면 줄 서서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가서 배만 부르면 되는데 굳이 뭐 그냥 맛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지만 않으면 돼. 너무 불친절한 식당들 있잖아요. 좀 그것도 잘 이해 못해요. 뭐 가끔씩 가면 뭐 식당에 가면 뭐 욕을 한다면서요. 네, 저도 예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는 안 가요. 그런데 네. 손님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식당에서는 주차장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설 주차장.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건축물에 딸린 그냥 부설 주차장. 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법 규정 그대로 출제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지목이 주차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까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그래야, 즉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그래야 주차장이다 이 말이죠. 법에서 굳이 주차만을 위한, 왜냐면 웬만한 건물 전부 다 주차장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목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다 설정할 것 같으면 지목을 정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법에서 특히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적인 시설.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얘는 독립적인 거 아니니까 당연히 주차장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식당이요, 장사가 이제 너무 잘 돼. 그래서 바로 인근에요, Y라는 토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얘는 아예 전부 다 주차만 하도록 해요. 네. 지금 요게 여러분 지금 주차 구획선입니다. 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단 공법에 법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엄청 많죠. 국계법도 뭐 해야 되는 거,
그 뭐 국계법도 해야 되지, 건축법도 해야 되지, 뭐 도시개발법 해서 많죠. 근데 실제 실무하시면요, 더 많은 법이 필요해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과목은 그것만 들어가지만 실무를 하시려면요, 특히 뭐 상가 실무를 한다 뭐 이런 거 실무하시려면 이런 주차장법도 아셔야 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지는 않지만 이 주차장에서 주차 구획을 할 때 주차 구획선도 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하라고. 그래서 이 길이가 5m, 그러니까 밀리미터는 5,000mm예요. 그러니까 5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폭이 현재는 법이 최근에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2,300이면 2m 30이거든요. 보통 웬만한 자동차가 폭이 2m가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 구획선 폭은 2m 30, 2m 30을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2m 50. 그래서 예전에 2m 30 할 때는요, 조금 큰 차들 약간 삐딱하게 되놓으면 차 들어가면 문이 안 열려. 네. 그 이제 지금 조금 넓게.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주차 구획선 끊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법에서 표현하느냐면 인근이란 글자가 들어가요. 인근의 부설 주차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근의 부설 주차장 의미 뭔지 아시겠죠? 얘는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이다. 따라서 얘는 지목이 뭘까요?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교재 한번 같이 봐요. 자, 주차장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부지는 제외한다.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뭐 주차장법 2조 1호 과목 및 다목에 따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상주차장 줄 꺼놓으세요. 노상주차장 5글자 그 줄 꺼놓으세요. 노상주차장이 뭔지 아시죠? 도로에 왜 한쪽 끝에 선 꺼놓고 차 대도록 한 노상주차장. 주차장일까요 아닐까요 지목이? 아니죠.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 아니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도로로 지목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줄 꺼놓고 밑에다 주차장 X.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교재 보실 때 빨리빨리 봐줘요. 노상주차장 줄 꺼놓고 밑에 주차장 X. 그 다음 바로 옆에 부설주차장 나오네요. 역시 줄 꺼놓고 주차장 X. 이제 부설주차장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예, 독립적인 거 아니다. 그죠? X.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요, 작은 글씨로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나와요. 줄 꺼놓으세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아까 노상주차장 그 줄 바로 밑에 줄에 좀 작은 글씨로 갈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줄 꺼놓으세요. 얘는 주차장 O 동그라미. 얘는 다시 또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외니까 얘는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법 규정이. 그래서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자 물류장 줄 꺼놓으시고 주차장 X. 자동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아니다 이 말이죠. 물류장. 그 다음에 옆에 야외 전시장 역시 X. 자동차 야외 전시장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X. 되셨죠?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주유소용지. 자, 기억 보시면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줄 꺼놓으세요. 판매를 위하여.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파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판매를 위하여.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주유소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따라서 디귿으로 갑니다. 주유소용지의 디귿 보세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시험에 잘 나와요. 디귿 줄 꺼놓으세요 그냥. 왜 제외하는지는 아시겠죠? 가령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여러분 엄청 큰 급유, 주유소보다 훨씬 큰 급유 저장 탱크가 묻혀 있어요. 기름 파는 데 아니다 그죠? 네, 따라서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13번 창고용지로 갑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역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보관시설물을 다른 말로 하면 창고다 그죠? 네. 그러면 지목을 뭐로 설정합니까? 창고용지로 한다. 그 다음 14번 도로.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자, 다음 토지는 도로로 한다. 그 다음 기억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줄 꺼놓으세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교통운수라고 하는 것은 차나 사람이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도만 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도로입니다.
교통운수라는 말 자체가 차나 사람이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도 인도 다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일반 공중입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야, 그래야 지목을 도로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의 첫 번째 줄 보세요. 다만이야.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유 아시겠죠? 일반 공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왜 아파트 단지, 특히 뭐 이 현대중공업 같은 그 큰 공장들 가보시면요, 도로가 십몇 차선 도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일반 공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도로에서 제외한다.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지금 이 공간정보법 지목을 도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음주운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목을 도로로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도로의 디귿 보세요. 디귿.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그 부분만 딱 줄 꺼놓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역시 도로로 지목 설정한다라는 거.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까지. 그 다음 15번 철도용지, 14번 도로하고 15번 철도용지가 작년에 같이 나왔거든요. 15번 철도용지 보시면 교통운수 줄 꺼놓으시고, 그럼 교통운수라는 점에서는 뭐랑 공통점? 도로와 공통점이네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 철도용지에 바로 옆에 나오는 일정한 궤도 줄 꺼놓으세요. 핵심 표지죠. 일정한 궤도, 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철도용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 역사, 차고, 발전시설 전부 다 선로 있다, 그죠? 왜 무슨 뭐 서울역 역사 있잖아요. 역건물, 역시 거기 역건물인데 보면 선로 다 있잖아요. 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철도용지로 지목 설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 16번 제방입니다.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이제 요 그 부분 막기 위하여 설치. 막기 위하여 설치.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로 막기 위하여 설치. 네, 뚝뚝. 그걸 한마디로 한 글자로 뚝이로 막기 위하여 설치. 그럼 뚝이다. 자, 그러면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제방. 역시 옆에 나오는 뭐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이런 걸 외우실 필요 없고, 제방. 그 다음 하천 갑니다. 17번이죠. 하천. 자연의 유수 줄 꺼놓으세요. 자연의 유수. 그럼 지목이 뭐죠? 하천. 자, 일단 그 밑에 국어 갑니다. 19번이죠? 18번인가요? 네, 18번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추자. 줄 꺼놓으세요. 인공적인 수로, 옆에 있는 뚝까지,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지목을 뭐로 한다? 국어.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제방, 하천, 국어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자연의 유수. 국어의 맨 밑에 줄 보세요. 국어의 아까 맨 밑에 줄.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줄 꺼놓으세요. 소규모 수로 부지.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소규모이면 지목이 뭐라고요? 국어. 자, 따라서 자연의 유수는요, 규모가 커요. 그러면 지목이 뭐죠? 하천이에요. 그럼 규모가 작아. 자연의 유수지만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국어. 그 다음 인공적인 수로. 얘는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규모, 소규모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수로는 무조건 지목이 뭐? 국어. 이해하시겠죠? 자연의 유수는 하천일 수도 있고요, 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공적인 수로는 전부 다 국어입니다. 그 다음 뚝이 있는데요. 뚝이 있는데 이 뚝이 바다에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물론 뚝은 토지에 쌓습니다.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이 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방조제라고 합니다. 이 뚝 이름이 방조제예요. 그러면 얘는 지목이 뭘까요? 제방입니다. 제방. 그 다음 하천 범람하지 말라고 역시 뚝을 쌓아뒀어요. 이걸 방수제라고 합니다. 역시 지목이 뭘까요?
제방입니다. 자, 국어 범람하지 말라고요. 역시 뚝을 쌓아뒀습니다. 지목이 뭘까요? 네, 국어입니다. 국어입니다. 얘는 지목이 국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적인 수로 옆에 뚝까지 줄 거 넣으라고 했잖아요.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국어. 자, 그럼 법은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고, 법이 안타까운 게 법은 항상 이렇게 규정만 하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법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뚝 세 가지 중에서요, 각각 지금 다 뚝을 쌓아뒀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게 뭘까요? 규모가 제일 큰 게? 방조제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지를 별개로 획정합니다. 규모가 크잖아요. 당연히 필지를 별개의 필지로 획정을 해요. 그래서 제방으로 지목 설정한다. 그 다음 하천,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커. 방수제, 하천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도 역시 규모가 큽니다. 우리 왜 태화강 가면 그 있잖아요. 뚝 있잖아요. 이 하천 있고 이제 옆에 범람하지 말라고 또 그것도 상당히 하천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요. 얘도 규모가 상당히 커. 그래서 별개의 필지로 획정을 해서 역시 제방으로 합니다. 근데 국어는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국어 자체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 규모가 작으니까 그거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은 규모가 더 작아.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정치가 않다라는 거죠.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얘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를 국어로 지목 설정한다. 그래서 국어에 있는 뚝은 전체로 지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어.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뚝까지 전체를 그래서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국어로 지목 설정한다라는. 그다음 유지입니다. 유지. 물이 고이거나 그 부분 핵심 표지죠. 물이 고여 있는 거 지목이 뭐죠? 유지. 연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유지의 두 번째 줄, 연, 왕골 등이 자생, 줄 꺼놓죠. 연, 왕골 등이 자생.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목이 뭐? 유지인데 아까 줄 꺼놓으라고 했죠. 밑에다가 재배 적어놓으세요. 재배. 그럼 연, 왕골, 재배하면 지목이 뭘까요? 재배하면요, 얘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거든. 자생하면 유지인데 재배하니까 얘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지목이 뭐예요? 답이다. 그래서 재배하면 답이라고. 아까 연왕골 자생 밑에다가 줄 꺼놓고 밑에다가 재배하면 화살표 해서 지목 답. 자, 그 다음 20번 양어장. 육상에다가 줄을 꺼놓으시고 당연히 육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이 부분,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물고기 키우는 데다 이 말이죠. 그것도 육상에. 해상은 아니고 바다는 토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지목이 뭐? 양어장. 자, 됐어요. 그 다음 21번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 부분 줄 꺼놓으세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합니다. 뒤에 나오는 뭐 취수, 저수 이런 건 예시일 뿐이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22번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 자, 핵심 표지는 일반 공중에 보건휴양에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보건휴양.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에다가 두 글자 시설에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그게 핵심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하려면요, 일단 보건휴양 거기다가 시설, 법 규정에 그냥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을 의미하느냐? 해석상 단순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 시설이,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 왜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예. 운동기구 이런 거 안 갖다 놓으면 뭐 사람들 와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나무를 막 이렇게 들이받고 하거든요. 나무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보니까 저 예전에 약수터 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성분인데 그 나무를 막 그렇게 하는데
어휴, 뭐 엄청나시다. 많이 해본 실력이시더라고요.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던데. 운동 안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 자, 비교를 하셔야 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이제 체육용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유원지. 공원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 유원지는 핵심 표지가, 자, 줄을 꺼놓으세요. 위락, 휴양. 위락, 휴양. 그 다음, 거기 옆에 보시면요. 옆에인지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적합한 시설. 찾으셨나요? 네. 거기다 줄을 딱 꺼놓으시고. 그럼 법에서 이 적합한 시설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얘는 종합시설을 의미하는 거야. 즉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시설. 우리 돈으로는 못 짓는다 이 말이야.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돈으로는 못 짓잖아요. 자, 일단 보건휴양, 여러분 위락휴양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휴양과 위락휴양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차이는 뭐냐면 이게 정도의 차이, 양적 차이거든. 이게 무슨 양이냐면 이게 폭행이냐 상해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거든. 어느 게 심하게 노는 거예요? 위락휴양이. 얘는 막 고함 지르고 노는 건데 얘는 그냥 조용히 노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쉬는 시간이고 이건 노는 시간이고 이런 거지.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이게 심하게 노는 건데, 근데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오히려 이 놀이기구 타고 하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정말로 별 느낌이 없어요. 일단 겁이 안 나. 왜? 나는 100%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 물론 뭐 사고 소식도 한 번씩 접하긴 하지만요, 전 그게 대해서 나는 그게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는 늘, 아니면 불안하잖아요 사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가만히 있어. 근데 이런 데 가면 또 공원 같은 데 가면 왠지 또 이렇게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소리도 이렇게 조금 내고 싶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별하기 애매하니까 법에서 다른 표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은 그냥 시설, 단순 시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유원지는요 적합한 시설, 비용 많이 들어가는 시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얘는 또 유원지는 뭐랑 비교하셔야 되는, 중간에 있는 체육용지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체육용지랑. 체육용지도 보시면 거기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합한 시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합시설을 의미합니다. 월드컵 경기장, 여기 문수 경기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원지랑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유원지는 위락휴양이고 체육용지는 뭐? 체육활동이에요. 체육활동, 즉 영어로 얘기하면 스포츠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 가서 금메달 따고 하는 거. 그러면 체육용지예요. 자, 따라서 승마장, 승마 뭔지 아시죠? 네. 승마장 일단 비용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우리 돈으로 짓기 힘들어요. 네. 따라서 유원지 아니면 체육용지일 건데, 승마장은요. 그럼 승마장은 위락휴양이에요, 스포츠예요? 스포츠예요. 승마는 금메달 따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그 정윤아 씨 금메달 땄다고 하잖아요. 네. 따라서 승마장, 얘는 체육용지입니다. 그 다음 경륜장, 사이클 경기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륜장 뭘까요? 일단 비용 많이 들어가요. 경륜 역시 스포츠입니다. 사이클 경기, 금메달 따고 올림픽 종목에는 들어갔다 안 나갔다 안 하는데 어쨌든 스포츠입니다. 금메달 따고 하는. 예. 따라서 경륜장도 체육경지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마장은요? 경마장은 종합시설은 맞는데 경마가 체육활동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이 뛰어다니는 거지. 경마는 사람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경마장은 뭐? 유원지, 위락휴양이니까 유원지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47페이지 25번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자, 종교의식,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
거기다가 줄을 끊으세요.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를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번 사적지로 갑니다. 사적지. 문화재 요 세 글자 이게 핵심 표지예요. 문화재. 그 문화재를 다른 말로 하면 옆에 보시면 유적, 고적, 기념물 같은 말이에요. 유적, 고적, 기념물 이걸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목이 뭡니까? 사적지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 근데 거기 계속 이어서 사적지에 첫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보세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문화재,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 법 규정의 의미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사적지다 이 말이야.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사적지인데 그중 일부가 뭔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건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야. 가령 뭐 동래산성, 남한산성 그냥 그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적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찰에 보니까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그럼 그건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또 가끔씩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출제를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불국사는 지목이 뭐냐?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불국사는 지목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100% 법령만 가지고 그냥 보신 여기 안에서 글자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불국사는 뭐냐? 이거 안 나오는데 그게 뭐 옛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뭐 지금도 또 내고 하는 게 있는데 뭘까요? 그냥 우리 그냥 이론적인 깊이를 위해서 시험은 절대 출제되지 않지만 불국사는 지목이 일단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28가지 중에서 지금 이 정도는 좁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속으로 불국사 하면 지목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사적지 아니면 종교용지일 건데 예. 불국사는요 일단 현재 불국사 우리 토지대장에 보시면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지가 타당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불국사가요. 불국사에 가보시면 불국사 부지가 넓습니다. 한 50만 평인가 돼요. 불국사가. 그 불국사 가보시면 예전에는 그 청운교, 백운교,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것들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목 추종의 그 넓은 토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종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했어요. 설정했는데 얘가 2006년인가 7년에 유네스코에 불국사가 등재가 됩니다. 세계외 문화유산기구에서 유네스코에 거기 등재가 되면서 불국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사적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아직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고맙죠. 그런 것들 그냥 모두 정답 처리해 줄 거니까. 나오면 고맙죠.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가 낼 수도 없는 게요. 이 법의 최고 이념이 뭡니까? 공평, 평등, 공평 아니에요. 근데 불국사는 지목이 뭐냐? 이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야. 우리가 지금 법을 하시는 분들이 공평의 원칙이라는 그 법의 대원칙에 위배가 되지. 왜? 경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뭐 울산에 여러분들 아니면 예를 들어 태화강이 지목이 뭐냐? 다른 데 사람들 태화강이 어딘지 태화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태화강이 지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국어예요?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그 정도는 뭐 태화강 정도는 뭐 조그만 소규모지 뭐 이런 겁니까? 스케일 크신 분들 역시 다르시네요. 하천이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월드가 지목이 뭐냐? 이월드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예. 대구 분들은 아세요. 대구에 보시면 달서구에 예전에 우방랜드라고 얘가 이랜드에서 그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름을 이월드로. 예. 좀 대구 분들만 유리하지. 뭐 이월드가 지금 뭔지도 모르시는데 이월드가 옷가게인가? 뭐 지금 이래서 옷가게 점포 뭐 이렇게 절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끔씩 그 문제집에 돌아다녀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 27 묘지입니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매장.
매장된 토지 묻는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묘지. 그 다음 니은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 줄 거 놓으세요. 묘지공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묘지공원. 여러분 묘지공원 여기 보건휴양하는데 묻는데요. 보건휴양 묘지공원 쉬러 가세요? 묘지공원 묻으러 가는 거지. 그거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휴양하러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내는구나.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묘지공원 하니까 공원 지금 보건휴양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준비해놓은 시나리오가 완전 틀어져 버려서 이럴 때는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보건휴양 하는 데가 아니라 묻는 데입니다. 묘지공원. 따라서 지목이 뭐? 묘지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묘지공원은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X 묘지. 그 다음에 그 디귿 보세요. 디귿 두 번째 줄.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 줄 거 놓으세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 왜 묘지공원 보시면 관리사무소 여기는 묻는 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목을 대로한다. 그 다음 28번 잡종지입니다. 역시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고 하면 이런 것들 계속 낼 거니까. 자, 잡종지. 다음 토지는 잡종지를 한다라고 해서 먼저 페이지 넘어가서 비읍부터 보세요. 비읍. 맨 마지막에 나오죠. 비읍. 줄 거 놓으세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요. 지목은 잡종지로 합니다. 그래서 비읍부터 먼저 줄을 딱 꺼놓으시고 그 다음 다시 앞에 기역으로 오세요. 기역.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갈대밭. 갈대밭 하면 지목이 뭐죠? 잡종지. 갈대밭. 아까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역시 지목이 뭡니까? 잡종지. 갈대밭은 그 예시. 잡종지는 예시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아까 갈대밭, 그다음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잡종지. 그다음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역시 잡종지입니다. 돌 캐고 이제 채취 작업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잡종지인데 조심하실 것은 잡종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채취하려면 허가 받으셔야 되거든요. 채취, 채석하려면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을 때 다시 그걸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요. 아까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지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곳 그러면 지목은 뭐? 잡종지. 그 다음 원상 회복을 조건이라는 말이 붙으면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 되셨죠? 네. 그 다음 야외시장, 공동우물까지 역시 잡종지입니다. 디귿 가보세요. 48페이지 디귿.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거 찾으셨나요?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에서 이어서 나오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거기에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그러면 지목은 뭐? 잡종지.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리을 공항시설 항만시설 즉 김해공항 부산항 항만 있잖아요. 역시 지목은 뭐? 잡종지. 그러니까 고속버스 버스 터미널이나 그 다음 우리 공항이나 항만 이런 것들 전부 다 지목 뭐라고요? 잡종지.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전부 다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한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지목 끝났고 마지막 그 양가로 5번 지목의 표기 방법 찾으셨나요?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지목 표기 방법. 저는 갈대밭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참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게 그렇게 들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갈대밭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요. 영어를 무지무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잘하는 데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과목을 잘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얘는 팝송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팝송을. 그러니까 늘 그냥 그걸 귀에 꽂고, 예전에 우리 뭐 그랬을 때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늘 그거 막 학교 다닐 때 계속 그거 귀에 꽂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팝송을 가사를 거의 막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 그렇게 팝송을 많이 듣는 친구가 영어는 무지 잘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마이클 잭슨이 여자인 줄 알아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여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귀에는 그냥 그걸 이제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리 무서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보니까 이제 성격상 약간 선입견이 좀 강한 스타일이야. 예전에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김지혜 씨인가? 몰래한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너랑 나랑 뭐 둘이서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사랑을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몰래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이. 무화과 그늘. 저는 무화과 나무를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화과 그늘이라고 제기엔 그래 들려.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뭐라고 듣느냐면 이걸 무허가 건물이래.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번 그렇게 들으니까 계속 이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랑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인터넷이 이렇게 없던 시절 아닙니까? 뭐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이걸 내기를 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주장이 뭐냐면, 야, 사랑을 몰래 하려면 적어도 무허가 건물 정도는 내야지. 예. 선입견이. 근데 한번 이렇게 들으면요, 계속 귀에 그렇게 들려. 한번 딱 그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지적법 개혁안 그 수업을 자꾸 반복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들어보시라. 결론은 그겁니다. 예, 갈대밭 때문에.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리 지목은 대장에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으로, 그러니까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근데 도면에도 지목을 등록합니다. 즉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을 등록하는데, 이때는 부호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도면에는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이 부호가요, 부호를 정하는 원칙이 첫 글자입니다. 그 정식 명칭의 첫 글자, 두 문자, 맨 앞 글자를 부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첫 글자를 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글자들을 전부 다 차문자라고 합니다. 차문자. 하는 게 몇 가지가 딱 나오느냐? 4가지가 나와요.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4가지. 장, 차, 천, 원. 이렇게 외우셔야 돼. 우리 공시법에서 시험에 안 나오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와요. 이 부분이. 장차천원. 다른 건 전부 다 첫 글자인데 요 4가지만 첫 글자가 아니다. 그럼 장이 뭐냐면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얘는 공으로 하지 않고 장으로 합니다. 왜? 공원이 공으로 시작하거든요. 공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으로 합니다. 장. 그 다음 주차장, 차로 하죠. 주차장. 왜? 주유소 용지가 주로 하거든요. 주유소 용지, 주로 해서 주차장은 차로 합니다. 그 다음 하천, 얘는 겹치는 게 없어요. 하로 시작하는 건 없거든요. 하천밖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천자 하면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하천은 부호를 천으로 합니다. 천, 하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유원지입니다. 유지가 유로 시작하거든요. 걔가 부호가 유야. 유지. 그래서 유원지는 역시 원으로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4가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장차, 천, 원. 4가지 꼭 암기해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 같이 또 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이제 경계 면적을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